장현재의 마감 브리핑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봄바람 타고 2,500입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던 어제 코스피가 드디어 마의 2,500선을 뚫었습니다. 삼성전자 힘이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그동안 몇 번이나 2,500선 근처에서 반락하는 모습을 되풀이했었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코스피는 0.87% 올라서 2,510선까지 올랐습니다. 2,500선을 돌파한 건 8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반도체주와 2차 전지주가 시장을 밀어 올렸고요. 코스닥도 0.88% 올라서 887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올 들어서만 30% 넘게 오른 코스닥, 어제까지 2거래일 연속 상승이었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외국인이 7,410억 원 순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순으로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개인이 6,740억 원, 기관이 283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최근 코스피에서 물량을 팔아치우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으로 자금을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5,520억 원을 순매수했는데요. 역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LNF 같은 2차 전지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우위였습니다. 외국인이 1,764억 원, 기관이 3,102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환율은 다시 올랐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 1,319원 70전에 마감을 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지난달 대비해서 2% 넘게 떨어지며 달러화 자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원화가 1,300선을 웃돌며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한국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달에 주요 기업의 배당금 지급이 시작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역송금 규모가 커질 수 있어서 당분간은 원화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럼 어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 보시죠. 코스피 시총 10위권 전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도 1.08% 올라서 마감가 65,700원이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2.76% 올라 59만 6천 원, SK하이닉스가 1.8% 상승해 종가 9만 700원이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88% 올라 마감가 80만 3천 원이었고요. LG화학도 5.04% 오르며 종가 75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서 포스코홀딩스, 리튬 사업 기대감에 이날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7.85% 올랐는데요. 종가는 39만 8,500원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1위부터 5위권 모두 올랐습니다. 2차 전지주가 또 한 번 폭등을 했죠. 에코프로비엠이 13.59% 올라서 29만 2,500원, 에코프로가 24.7% 올라서 마감가 72만 2천 원, LNF가 0.79% 올라 마감가 31만 9천 원, 그 밖에 셀트리얼스케어가 2.22%, HLB가 1.41% 올랐습니다. 에코프로를 좀 볼게요. 연초 대비해서 이미 600%가 오른 에코프로. 엉덩이가 무거워질 법한데 이날 하루 동안만 무려 24.70%가 급등을 했죠. 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74만 원 선까지 돌파를 하기도 했는데요. 에코프로 시가총액을 보면 18조 6,833억 원. 이게 LG전자 시총보다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산이 높으면 그만큼 골도 깊은 법이죠. 증권가에서 보는 에코프로의 목표 주가가 평균 38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72만 원 선이면 목표 주가의 2배 가까이 오른 상황인 거죠. 증권가 일각에서는 이상 과열 현상이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지금 코스닥 시장의 상승은 사실 에코프로 그룹주의 폭등 영향이 커서 에코프로 삼형제의 주가가 불안한 질주를 할수록 코스닥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전일장 시장 업종별로 보면 철강주가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에 국제 철광석 가격이 저점 대비해서 50%나 오른 영향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반도체 관련주는 삼성전자 감산 소식이 이틀 연속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학과 전기 제품 비철금속, 이 2차 전지 관련주 쪽은 미국의 전기차 신차 비율 확대와 테슬라의 중국 메가팩토리 공장 건설 계획 발표에 상승을 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비중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배터리 업종의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바이든 정부가 자동차 연비 규제를 2032년까지 추가 강화해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비 규제 확장으로 신차 기준 전기차 비중이 2032년의 원래 목표가 50% 수준이었는데 이걸 이제 66.53%로 높여 잡게 됐고요. 그래서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더 빠르게 전기차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유진투자증권은 일부 소재 업체들, 신규 배터리 사업 진출 업체들의 과도한 프리미엄은 경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이 약해서 밸류에이션이 낮은 배터리 셀 업체들과 소재 부품들이 안전한 투자 수단이라고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와 2차 전지, 그 다음 바톤은 누가 이어받을까? 최근 증권사에서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타자로 주목받는 업종 중에 하나인 자동차 쪽을 살펴볼게요. 자동차가 반도체를 제치고 9년 만에 무역 흑자 1위 품목에 등극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런 가운데 국내 대표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와 기아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를 훌쩍 넘는 1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올해 1분기 현대차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2조 6,638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오른 수준이고요. 기아의 영업이익은 2조 1,655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글로벌 주요 완성차 기업인 폭스바겐과 도요타, GM의 실적 성장을 뛰어넘는 수치인데요. 현대차와 기아가 높은 판매량을 바탕으로 호실적을 보일 것으로 기록되는 가운데 그렇다면 자동차 부품 쪽을 주목해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현대차 그룹형 매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부품 쪽을 사자라고 말합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글로벌 생산량이 전년 대비해서 15%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현대차 그룹의 매출이 집중된 부품사들도 실적 호조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형 매출 비중이 높은 현대모비스와 현대오토에버, SL, 화신, 성우하이텍이 더 수혜가 클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개장 머니쇼와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